안녕하세요. EBS를 사랑하는 중학생 친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EBS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유소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많은 선생님들에게 우리 중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정말 많이 들으셨죠? 참 유용한 시간들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회 시간입니다. 이 사회 강의의 팁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오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 나 사회 진짜 너무 어려워. 사회가 내 성적 갉아먹어요. 또는 초등학교 때도 사회를 좀 했는데 중학교 사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회에 미리 좀 잘 알아서 성적도 그레이트하게 좀 유지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 그래요. 그 마음들을 모두 받아서 바로 이 시간 러브 유어 사회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브 유어 사회 첫 번째 길입니다. 초등사회하고 중학사회 뭐가 달라졌을까? 요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사회를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죠? 학년별로 이렇게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교과서 안에는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중학교에서는요 바로 사회와 역사가 따로 분리됩니다. 자, 교과서를 보니까요. 사회 1, 사회 2, 역사 1, 역사 2 총 4권의 교과서를 이제 배우게 되네요. 4권의 교과서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떻게 나눠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보통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 1을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배우게 되고요. 사회 2를 중3 때 배웁니다. 그럼 중2 때는 뭐 하냐? 중2 때는 역사 1을 배워요. 그리고 중3 때 역사 2를 배우는 거죠. 곧 중학교 3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가 사회 2와 역사 2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 1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이제 역사 1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교과서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배우는 이제 학년도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 이건 알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 뭘 배우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요. 스피드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스피드 퀴즈를 일단 눈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귀 쫑긋 하시고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 시작합니다. 실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줄여서 지구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이것은 한눈에 세계를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배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자 세계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체인 이것을 만들었다. 영어로. 답은 그렇죠. 다음 갑시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이 늘어나고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땡땡땡 고령화 사회의 특징이 나타난다. 땡땡땡 세 글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스피드 퀴즈 3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죠? 뭔가 쉽진 않더라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끼셨나요? 느끼셨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 문제들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뽑아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중학교에서도 나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바로 중학사회는 초등사회 더하기입니다. 초등학교 사회 내용이 기초가 되어서 거기다 더 살을 붙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게 중학사회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지구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은 사회 1 교과서 내가 사는 세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UN 국제에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회 2 교과서의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배웠던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는 인구 부분은 사회 1과 사회 2 교과서에서 각각 2번이나 다뤄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배웠고요. 자, 기억이 안 나셨던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부분은 특히나. 자, 이 부분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더해져 가는 것을 바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배워 나가면서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또 설명을 잘 해서 저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자료들을 첨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좀 더 재미나게 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사회가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회를 어렵게 생각했던 그 이유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유어 사회 2번째 길로 가볼까요? 사회가 어려운 이유 3가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첫 번째는요. 어려운 단어.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실은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우리 사회 교과서가 영어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어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프랑스어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읽어도 모르겠대요. 선생님이 살펴보니까요. 사회는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새로운 사회 용어들이나 또는 개념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처음 배우거든요. 그 생소한 이 사회 용어를 설명하는 설명 글들을 보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설명하는 글을 못 알아듣겠네? 못 알아보겠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바로 어휘력 부족입니다. 단어를 좀 잘 모르고 이제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회 용어에서 사회 용어를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 한자어로 된 단어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어휘력이 없다면 아무래도 아무리 설명하는 글들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쌤이 수업할 때 최대한 쉬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책입니다. 신문기사 읽기, 사전과 친해지기. 너무 쉽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대신에 신문기사를 매일 2개씩 읽어주세요. 매일 2개씩 신문기사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신문기사의 글들을 읽다 보면 단어 중에서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바로바로 사전을 이용해서 찾아주세요. 예전에는 아마 그런 글들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뛰어넘고 대충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모르는 단어를 바로 사전으로 찾아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어휘력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는 뉴스에, 신문 기사에 나오는 용어들, 단어들 정말 많이 교과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 사회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뭐 외워야 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럴 땐 말이죠. 목차를 봐주세요. 목차라고 하면은 바로 단원 제목을 얘기합니다. 큰 대단원 제목이 있고 또 그 아래 작은 소단원들이 있어요. 그 단원의 제목은요.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포괄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개념을 뽑아서 만들어요. 그 단원 제목 하나를 뽑기 위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 제목 목차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딱 제시를 해줍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다룬다면 그 소단원에 민주주의의 정부 형태가 나오고 또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가 나와요. 소단원 제목이 곧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굵직한 바로 이 개념들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울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요. 외울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이건 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또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만 더 잘 외워지겠죠. 외워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하는 몫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더 잘 외우기 위해서는요.
반복 복습이 답입니다. 쌤이 수업을 듣고 나서요. 5분이 지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배웠던 내용을 쭉 훑어봐 주세요. 실은 이 5분 뒤부터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외우려면은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5분이 지나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배웠던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되게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요. 한 번만 더 잠들기 전에 쭉 읽어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자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나 생각이요. 머릿속에 계속 맴돈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뇌 구조적인 특징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을 더 극대화시키는데도 바로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한 달 지나서의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복습의 과정을 거치면요. 여러분들이 암기한 이 내용들은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 많은 양일수록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조금씩 한다면 나중에 시험을 치르기 전에 크게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가 어려운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사회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회가 쉬워지는 3가지 비법. 자, 러브 유어 사회로 가는 길.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쉬워지는 비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회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EBS는 내 친구입니다. 무슨 소리죠, 선생님? 자, EBS에는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목 또는 역사 교과목의 이 내용들을 너무너무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훌륭한 교재가 있고요. 그래서 EBS는 내 친구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보러 오세요. 매일 보러 오시고 사회 공부도 매일매일 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해주신다면 당연히 많은 개념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다가올 겁니다. 특히 우리 EBS에서는요, 많은 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예비과정 사회와 그리고 뉴런 사회 교재가 있습니다. 예비과정을 통해서 미리 훑어봤다면 뉴런 사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평상시에 다양한 수행평가나 수시평가들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다양한 자료, 도표, 지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해서 담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수업 속에서 잘 녹여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BS는 내 친구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험 전 암기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내용을 잘 이해했어요. 들으니 알 것 같아. 자, 알 것 같은 것으로 끝나면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복 복습을 통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암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암기 노트를 만든다는 거는 사회 교과서나 사회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려낸다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말씀들을 들었던 것들을 기초로 또 목차나 단원별 제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을 가려내서 나만의 암기 노트들, 핵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단 핵심 내용이 막 10장, 20장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압축해서 1장 내지 2장 정도로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1장 내지 2장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통째로 교과서를 쭉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교과서는 넣어두시고 이제 압축한 이 핵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워주세요. 자, 이때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손으로 쓰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번 암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친구들과 서로 만든 암기 노트를 바꿔서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내가 문제를 내면서 그 친구의 암기 노트를 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이 친구는 또 요걸 짚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문제를 만들어 내면서 또 한 번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바꿔서 하면은 이제 맞춰보면서
기억을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것만큼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 없다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다 보면 내가 공부할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 그 개념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핵심 암기 노트들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라고 가장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 핵심은 대부분 글자로 쓰겠죠. 하지만 사회 시험은요, 글자로만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프 또는 지도, 다양한 도표들이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어떤 자료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려면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뉴런 교재 같은 경우는 본책으로 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시험 대비 또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풀면 당연히 채점도 하겠죠. 아, 동그라미 채점, 너무 좋아. 근데 틀린 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안 돼요. 문제를 푸는 건 틀리려고 푸는 겁니다. 틀려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찾아내려고.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내면요, 당연히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가 필요해요. 이 오답 노트를 따로 뭐 공책 가지고 만들어라, 이건 아닙니다. 문제 옆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여기에 관련돼서 내가 부족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 또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문제를 풀었던 것들을 다시 쫙 시험 전에 보면서 틀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는데 틀린 부분의 핵심 개념도 같이 오답 노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공부가 되는 거죠. 이 세 단계의 공부법을 이용하게 되면요, 그 어떤 친구도 사회시험이 두렵지 않게 될 거라고 선생님 장담합니다. 이 방법 써서 성적이 오르지 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요, 꼭 세 가지 비법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막연하게 좀 걱정도 됐었죠. 그랬는데 우리 EBS 내 친구, 이 EBS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선생님들께서 중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또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큰 힘이 되셨을 거로 믿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 중학생활 훌륭하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치 않고요. 화이팅 해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중학 사회도 러브 해주실 거죠? Love your 중학 사회 꼭입니다. 자, 이와 함께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또 이유진 선생님께서 중학 과학 완벽하게 또 접수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기대하시고요. 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